지금 많은 유가족분들이 되게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앓고 계시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 또 어떻게 그렇게 계시는지. 일단 저부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의 100% 모든 가족들이 그 심리적인 증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좀 걱정이죠. 불면증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공포증 종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도 있고 대인 공포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면증에 우울증, 심지어 조울증, 이런 것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7년이 됐거든요. 7년 동안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도 있고 기복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있었겠지만 하여튼 꾸준하게 그런 심리적인 증상들을 겪고 온 거예요. 분노감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조사를 해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감과는 감히 비교하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높은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표출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에서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꽤 됐습니다만 신체적인 증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치아가 막 왕창 빠진다거나 부서진다거나. 근데 치아만 그러면 또 사실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데 저희 가족들 가운데는 임플란트를 못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하려고 이제 치과를 갔는데 이제 잇몸 상태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가족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 두통 달고 사는 거, 소화기관의 문제, 이건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심혈관계의 이상이 좀 부쩍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더 먹었겠지만, 이제 결국엔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좀 축적이 되면 그런 쪽에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워낙 많이 이렇게 옮겨가서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럼 병원에라도 가면 좋은데 병원에 또 안 간단 말이죠. 못 간단 말이죠, 병원을. 정말 안 될 경우에 약이나 한번 타기 위해서 한번 가거나 이런 정도고, 저 같은 경우엔 7년 동안 사실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정말 수면제 하나를 먹어보면 좋겠다 이럴 때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면제 한번 타보려고 이제 병원은 아니고 저희 지원하는 그 센터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상담하고 약 몇 알 타온 경험 한 번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죠.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해야 끝까지 진상규명 끝까지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갈등이 많이 쌓여요. 이게 내가 뭐 하자고 좋은 거 가려서 먹고 운동하고 약 먹고 병원 가고 내가 뭐 하자고 그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솔직한 내 개인적인 심정은 물론 다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가족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운동해라, 밥도 잘 먹어, 잠 잘 자야 된다, 병원 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은 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전에 빨리 진상규명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생님 혹시 이 발언은 공개돼도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 제 이야기는 넌 이건 다니면서 많이 얘기해요. 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자꾸 뭐 건강하시는데 자꾸 그러는데 아니 뭐 저는 건강 더 잃기 전에 진상규명 끝내려고요. 뭘 더 건강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좀 생활고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특히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겠다고 가족협의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뭐 이제 반대표도 하고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리는 역할을 맡아서 이 일에만 매달리는 가족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다른 직업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이 이제 맞벌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주 초기에는 거의 모두가 당연히 직업이 가질 수 없었고요. 있던 직장도 못 나갔으니까 직후에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정말 이 일에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남은 가족들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맞벌이 하던 부부 가운데에는 야, 네가 돈 벌어, 난 이거 할게. 네,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안 되는 가족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를 못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안산에서 버스 기사 하던 아빠가 있었는데 당연히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그 운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시간이 한 1년,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회사가 고맙게 부담을 안 줬어요. 기다려줬고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해서 당연히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운전을 잡았는데 며칠 하다가 그 아빠가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데 버스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막 순간순간 이게 정신이 이렇게 몽롱해지고 막 이렇게 운전이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일인데 몇 번 하다가 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동료들도 많이 이해해 줬는데 그래서 배차 시간도 막 줄여서 조금씩 하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고 지금은 일용직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고 특히 이제 전적으로 이 진상규명 일만 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엔 사실은 수입이 없어요. 뭐 가족협의회에서 월급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족들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아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건 월급이 아니고 활동비다.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그래도 비용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밥값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활동 더 열심히 해라고 한다. 그래서 월급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용돈 수준으로 해갖고 결국 이제 받아가시게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시간 오래 걸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가족협의회 형편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생활고에 많이 시들죠. 그래서 하다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고민 토론을 많이 해요. 정말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나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좀 막둥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려고 나갔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 다시 일해야 되겠어 이러고 오신 분도 있고 도저히 그렇게 내가 막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협의회 지금 현재로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가족협의회가 가족들의 뭐 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또 가족들도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상규명 될 때까지 가족협의회가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탄탄하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함께 가야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죠. 그런 부분도 좀 가족들의 좀 바뀐 모습, 또 고민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으로 이 세월호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뭐 투쟁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싸운다 이렇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엄마 아빠들은 우리가 막 투쟁한다 이런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하는 거고 아빠니까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을 가장 목 놓아서 불렀을 때, 엄마 아빠임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문자 보내고 통화할 때도 거기서 당장 나와야 한다,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바보 같은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당장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배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거기 선원들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질서를 지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를 엄마 아빠들이 했단 말이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애들. 우리 언젠가는 우리 애들 보러 갈 것 같은데요.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갈 텐데, 그때 뭐라도 할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바보 같고 미안한 엄마 아빠지만, 그래도 너희들 죽음 헛되지 않게는 하고 왔다. 그러니 우리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 싶어서 저희들은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든 다 잘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저는 그런 욕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은이한테 갈 때 잘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잘 의미 있게 잘 죽어서 예은이한테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가장 아프게 상상이 되는 모습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9시 20분경에 헬기들이 날아오고 9시 반 넘어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구조대원들이 해경이 왔댄다,
그래서 야,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가라앉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록 방송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지만 아이들은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살았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는구나. 우리를 구하러 아저씨들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예은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그거였던 거예요. 곧 살아서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정말 살 걸로 믿었거든요, 아이들은. 구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시커먼 바닷물이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매일 너무나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예은이를 덮쳤던 그 시커먼 바닷물, 해경 아저씨들이 손을 내밀 줄 알았는데 그거 대신 닥친 시커먼 바닷물. 그때 예은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뭘 느꼈을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상황이 이해는 됐을까? 엄마 아빠가 질서 지키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난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저 시커먼 바닷물에 덮치는 거지? 그 장면을 매일 떠올립니다. 그럼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은이보다 힘들 일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예은이보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들은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싸워갖고 앞으로도 그거 하나 갖고 끝까지 버텨내고 싸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힘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분위기 바꿔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세월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급선회를 하고 그렇게 빨리 침몰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도 못 대본, 들여다보지도 못한 그 당시 정부, 청와대, 국정원, 해군, 이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컨트롤 타워의 그 말도 안 되는 짓들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못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꾸고, 그 가운데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들고, 세월호 참사니까 해야죠. 그동안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 꼭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그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촛불을 다시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또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세월호 참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다시는 안 일어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가다 죽은 헛되게 희생당한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인정하기 싫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것, 승객들이 희생된 것이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2014년처럼 함께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그런 요구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리본으로 받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 지금은 많이 좀 떼셨겠지만 그 작은 리본 하나 달아주시는 게 지금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본 다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리본 하나 다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가슴에, 가방에 다시 한번 리본을 달아주시면 그것으로 저희들의 부탁에 답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진상규명 진짜 끝까지 해낼 때까지 끝까지 잡은 손 놓지 마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동고등학교 2학년 3반. 다시 이렇게 목소리가 잠겼어요. 잠깐 있다가. 네. 사회자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예. 이런 걸 못해가지고.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혜은 학생의 아버님이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눠봤고요. 저는 태우마우스의 리버틴이었습니다.